자, 오늘 보실 때는 무권대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 편을 만나고 계시고요. 총칙이 이렇게 6개 주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권리변동, 두 번째가 법률행위, 세 번째가 의사표시요. 지금 우리 네 번째 여기를 만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대리제도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네 개 주제로 나눠지죠. 먼저 대리제도, 두 번째가 복대리,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 얘를 복대리.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권대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권대리하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있는데요. 예. 참고로 표현대리 이 부분은 예. 이론 전개나 내용 전개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처음 접근할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표현대리는 맨 마지막이에요. 심화 강의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화 강의에서 표현대리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에서는 대리제도, 복대리제도, 무권대리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표현대리에 속하는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따로 별도로 소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거의 짬뽕 같은 아주 애매한 성격이라서 처음 들어갈 때는 많이 혼란스러워서요. 별도로 따로 장을 마련해서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절 107페이지 6절이죠.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표현대리를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108페이지 가면 표현대리 나와 있고 뒤에 가면 무권대리가 나와 있어요. 뒤로 더 넘어갈까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죠. 115페이지. 그래서 표현대리라고 된 108페이지는 옆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심화 강의에서 따로 할 거예요. 심화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대리는 따로 보도록 하고요. 따로 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협의의 무권대리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 무권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무권대리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를 했다는 뜻이네요. 반대말은 유권대리죠. 유권대리. 유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한 거.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를 한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무권대리는 의의 볼까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행위를. 그거를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되죠.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를 한 거. 대리권 있는 사람이 하면 유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하면 무권대리.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요.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쪽이 계약의 이 무권대리 부분은 주로 어디로요?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래 거기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사례 문제로 10번이면은 8번에서 9번이 시험에 출제를 해요. 한 번이나 두 번은 서술식으로 나오고 대부분 뭐로? 사례 문제로 출제한다. 이걸 꼭 옆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115페이지 뒤로 넘어갈까요? 무권대리. 이 뜻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를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사례로 이렇게 내용 전개를 할 겁니다. 사례로요. 이렇게. 갑이 본인 을이 대리를 했어요. 대리를. 갑을 대신해서 상대방한테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부동산을 을이 상대방에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매매라고 하는 뭐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런데 이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해야 되죠. 대리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리권도 없는 애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을 무권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무권대리인이 즉 대리권 없는 애가 계약을 했다.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이거를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계약의 무권대리. 너 뭐 했어? 계약했어.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이 자식이 아들인데 아들놈이 아버지 땅을, 아버지 가지고 있는 땅을 계약을 해버렸어. 대리권 없는 놈이. 이번에는요.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한테요. 상대방한테 이 계약한 거를요.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해제하려면 본인한테 위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임이 안 받았는데, 위임을 한 적이 없는데 을이 계약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면 단독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두 토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 대리권 없는 놈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불러주고요. 대리권 없는 애가 해제를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계약을 했든 단독행위를 했든 다 뭐예요? 대리 권한이 없는 놈이 했으니까 이걸 통칭해서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럼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서 볼게. 이 대리권 없는 자식놈이요. 자식놈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 이 대리권이 있어야지만 본인한테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권 없는 놈이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본인한테는 이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해제도요. 이 대리권 없는 놈이 계약 해제를 해버렸어요. 깨버렸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위임을 안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단독행위를 한 거죠. 이것도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계약이든 해제든 얘가 권한이 없는 애가 한 거니까, 권한이 없는 애가 이걸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둘 다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권한 없는 놈이 저지른 거라서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결론이 뭐예요?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 그래서 이 계약이든 해제든 단독행위든 본인한테는 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여요. 무효. 누구한테요?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는 본인한테 효력이 없는 무효예요. 무효. 이유가 뭐예요? 대리권이 없어서. 그런데 본인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놈이 하는 게 꼭 자기 젊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아. 이 자식이 내 땅을, 아버지 땅을 이렇게 매매로 팔아먹었다. 이 3대 독자인데 이 자식이. 그렇다고 얘를 교도소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심 끝에 이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자식 아들놈이 이거 다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왜요? 권한 없이 땅을 팔았다. 이거 사기거든. 형사상으로. 우리는 민사 문제만 보는 거예요. 형사상으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권 없는 놈.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죄죠. 교도소로 보내야 되거든요. 얘를. 이 3대 독자인 자기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고심 끝에 이 아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얘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심 끝에 이 매매 계약이든 이 단독행위든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죠. 무효. 근데 이대로 둬버리면 아들놈이 교도소로 사기로 걸려 들어가니까 이 아버지가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매매 계약을요. 이 권한 없이 땅 매매한 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이 매매 계약을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추인의 뜻은 뭐예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죠. 권한 없는 애가 저지른 이 계약을 본인이 추후에 인정을 해서 계약을 무효였던 걸 뭘로요? 유효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거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뭘로요? 유효로 탈바꿈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추인했다. 추후에 인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무권대리는 무효였던 것이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죠.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효력이 바뀌게 돼요. 무효였던 게 뭘로? 유효로.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이 권한 없는 애가 매매한 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동적 무효냐? 본인이 뭐하게 안 되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탈바꿈하니까. 그래서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인이 저지른 이 계약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유동적 무효다 또는 불확정 무효다. 유동적 무효, 다른 개념으로 불확정 무효. 왜 불확정이에요? 추인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이 효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뭘로요? 유유로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요. 본인이 나 추인을 못 하겠어. 이 자식 그대로 두면 또 교도소 또 이거 내가 추인을 해주게 되면 이 자식 또 잘못을 못 뉘우치지 못해가지고 또 사기를 저지를 것 같아. 그러면 나 추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추인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확정무효로 돼주고요. 확정무효로. 따라서 이 무권 대리인이 한 이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본인이죠. 본인의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본인이.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추인이나 뭐 중에서 추인 거절 중에서. 그래서 본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추인을 선택하면 유효로, 추인 거절 선택하면 무효로. 그럼 추인을 하기 전이면,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이면 이 매매 계약은 뭘로요? 유동적 무효로. 유동적 무효다. 다른 말로 불확정 무효 상태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 꼭 해두셔야죠. 그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뭐가요? 불확정 무효다. 추인을 하면 유효로 되고 거절하면 무효로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계약의 효력은 이 무권 대리인이 땅 팔아먹은 거는 아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 그래도 유동적이다. 이거 하나 기억 꼭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이 상대방 쪽에서도요. 상대방 쪽에서도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상대방. 자, 이 상대방은 이미 계약을 이 무권 대리인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내가 저 땅을 사야 되겠다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대리권 없는 놈이야. 그때 상대방은 나 이 매매 계약 한 거, 이 계약서 쓴 거, 지난주에 계약서 쓴 거 나 계약 없는 걸로 할 거야. 없는 걸로 할 거야 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철회라고 해요. 철회. 나 계약 없는 걸로 해버릴 거야. 없는 걸로. 했는데 계약 없는 걸로. 철회. 근데 여기에 철회라는 거는 이 상대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한이 없었다는 거.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를 상대방이 몰랐을 때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철회는 상대방이 언제만 할 수 있느냐? 선의일 때만. 상대방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때만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선의여야 돼요. 선의여야 돼요. 선의. 악의가 아니라 언제? 선의일 때. 그래서 선의여야만 철회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철회는 언제만? 선의일 때만. 그래서 철선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철회는 선의여야 된다. 악의여야 된다. 선의여야 된다. 악이면 안 된다. 악이면 철회를 못하게 돼 있고요. 선의일 때만 돼요. 얘가 무권대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할 때 얘가 무권대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철회를 할 자격이 없다.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 몰랐다 이거. 얘가 몰랐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한 거를 뒤집어서 깰 수 있다. 만약 알았다면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철회는 못 한다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은 채굴을 할 수 있어요. 채굴. 자, 채굴은 독촉한다는 뜻이에요. 독촉한다. 누가? 상대방이. 누구한테 독촉을 할까요? 독촉을. 계약은 을이랑 했는데 이 계약을 추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매매 계약은 현재 불확정이라고 했어요. 불확정 무효. 무효죠, 무효. 불확정 무효. 근데 본인이 뭐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무효에서 유효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이 독촉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병이 하는 거예요, 병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본인한테 하는 거죠, 본인한테. 뭐라고 독촉을 해요?
추인을 할 거냐 거절할 거냐. 추인 여부죠. 추인 여부를. 병이 하는 겁니다. 병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추인 여부를. 추인 여부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독촉을 하는 거예요. 독촉을. 자제분이 선생님 자제분이 저하고 거래 계약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땅을 10억에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선생님 추인을 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즉 추인 여부를 누가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독촉을 하는 걸 채구라고 그래요. 채구. 근데 우리 민법 131조는 이 채구는 철회하고 달라서 이 철회라는 건 뭐예요? 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이 계약을 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둘래. 나 계약 관둘래라는 게 철회죠. 그래서 이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따라 제한이. 왜? 몰랐어야 돼요. 무권들이라는 걸 얘가 몰랐어야죠. 몰랐어야만 얘가 철회를 해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채구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철회라는 건 계약을 했다가 했던 계약을 관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관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독촉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계약을 깨는 게 아니라 깨는 건 철회고요. 이거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는 얘가 무권대리인 거를 얘가 알고 있어도 물어는 볼 수 있다. 얘가 무권대리라는 걸 계약할 때 얘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다. 알았어도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물어는 본다고. 독촉은 할 수 있다고. 독촉은. 그래서 채구는 철회하고 살짝 달리 채구는 언제요? 병이 선의가 아니라 선의여도 되고 악의여도 다 돼요. 이 병이 선의여도 되고 언제도 돼요? 악의여도 다 됩니다. 요 점이 철회하고 다른 거예요. 철회는 언제만 돼요? 선의일 때만 먹히죠. 선의일 때만. 근데 채구는 독촉하는 거는 병이 선의여도 채구할 수 있고 악의여도 채구할 수 있어요. 요 점이 미묘하게 다르네. 요 점이 미묘하게. 그래서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자주 언급돼요. 채구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채구는 선이어야 된다. 선이어야 된다. X. 철회는 상대방이 선이 악이 다 된다. 틀렸죠? 선이어야 된다고요. 절대 놓치지 않을 맥은 이거죠. 철선이에요. 철선입니다. 철선이. 채구는 선악 상관없어요. 채구는 선악 상관없어요. 이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안 가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구봉에 올라가려면 선이요 악이요. 선악을 안 가리고 끝까지 올라가면 된다. 근데 철회는 언제만? 선일 때만 되더라. 선일 때만. 요 기본 요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독촉. 채구하는 거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얘가 누구한테?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이걸 을한테 물어보는 거는 무의미하죠. 그죠? 왜? 얘는 추인할 자격이 없어. 을은. 추인은 갑이 하는 거죠. 본인이. 따라서 을한테 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해야 되죠. 본인한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19회 시험에. 병은 을에게 채구를 할 수 있다? 노. 채구라는 거는 본인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권대리인 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갑에게 하는 거죠. 갑에게. 뭐 여부를 추인할래 말래. 그 말은 뭐예요? 선택을 해달라 이거죠. 본인한테.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선생님이 이걸 결정을 지어달라라는 게 이게 최고죠. 최고. 그런데 이 본인이 최고장을 받았어요. 상대방한테서 최고장을 받고 답이 없어. 답이 없다는 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인한다는 뜻이에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얘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응답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채구를 하면서 답을 달라고 그래서 답을 이건지 답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답이 없다. 확답이 없으면 어느 걸로 취급할까요? 추인한 걸로요? 거절한 걸로? 답이 없다 그러면 뭘로? 거절로 봐요. 거절로. 추인이 아니라 뭐 한 걸로? 거절로 본다. 우리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확답이 없으면 병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채구를 했는데 답이 없다. 답이. 그럼 뭘로 본다?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로 본다는 거죠. 추인 거절로. 예,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131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법 13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굴을 했을 때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본다? 노노노노노. 추인 거절이다. 거절이에요. 거절. 노한 거야. 노한 거. 이게 민법 131조. 자, 그래서 이 본인 쪽하고요, 상대방 쪽은 서로 밀당을 하는 거, 밀당. 본인은 추인을 해서 뭘로 만들려고 해요? 유유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추인이라는 게 유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하려 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어젯밤에 철회를 해버렸다. 관둔다고 그랬다. 얘가 관둔다고 해버렸다, 어젯밤에. 그러면 이 본인은 오늘 아침에 추인을 하는 게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히는 거네. 왜냐? 추인은 유유로 한다는 거고 철회는 무유로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 추인하고 이 상대방이 하는 철회는 서로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보기. 이렇게 맛보기가 되는 거죠. 맛보기.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생겨요. 먼저 하는 게 장땡이에요. 먼저 하는 게. 즉 얘가 추인을 해버리면, 얘가 추인을 어젯밤에 했다. 그럼 얘는 철회를 못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병이 어젯밤에 철회를 해버렸다. 어제 철회했죠. 선인 상태에서. 그럼 철회를 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효로 된 거지. 무효로. 그러면 본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추인과 상대방이 하는 철회는 먼저 하는 게 장땡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추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언제까지? 상대방이 뭐 하기 전? 상대가 뭐 하기 전까지요? 처리하기 전까지요. 처리하기 전까지요. 처리하기 전까지만 추인이 먹힌다. 거꾸로. 철회는 그럼 언제까지 먹히느냐? 철회는 언제까지 먹혀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 뭐 하기 전? 추인 전까지요. 이때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아주 중요한 대비점이에요. 대비점. 언제까지 해? 얘가 뭐 하기 전? 철회 빵 하기 전에, 빵 총 쏘기 전이죠. 얘가 빵하고 철회를 쏴버리면 물 건너가니까 뭐 하기 전? 철회하기 전까지만 이게 되는 거네. 기출 문제. 추인은 상대방이 뭐 하기 전? 철회하기 전이어야 된다. 따라서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를 한 후에, 상대방이 뭐 한 후에, 철회 후에는 못 한다는 거죠. 철회 전해야 된다. 전. 거꾸로 철회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철회는 언제까지만? 본인이 뭐 하기 전? 추인하기 전까지다. 별표. 그래서 이 철회하고 추인은 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총으로 딱 먼저 누가 총을 쏴느냐, 누가 먼저 총을 땡겨느냐 이거죠. 얘가 철회를 땡겨버렸다고 얘는 추인 물 건너갔다 이거죠.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는, 이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쪽의 선택지가 2개, 추인하고 거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택지도 2개, 처리하고 채고. 선택지가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맛보기, 마주보기, 이렇게 마주보기, 이것도 마주보기 이렇게. 그럼 얘는 채굴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채굴을, 독촉을 거절하기 전에. 얘가 거절하기 전에만 채굴을 할 수 있다. 너 언제까지? 제가 추인하고 빵 총 쏘기 전이죠. 총 빵 쏘기 전에. 오케이. 이게 서로 대칭이다. 대칭의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추인 보고 거절 보고 그다음에 철회 채고 이렇게요. 자, 채구로 가셔가지고 무권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위에서 둘째 줄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위에다 요걸 적으시면 돼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무권대리인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병에게. 갑, 을, 병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왜요? 사례로 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이 계약은 그래서 뭐라고요? 불확정 무효다. 이것까지 써주시면 돼요. 불확정 무효다. 그럼 우리 시험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병은 무권대리인하고 매매 계약을 한 병은 이 땅을 샀죠? 얼마에? 10억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대리권 없는 놈이야. 대리권 없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위임장이 가짜라는 거죠. 이거 위임장이 있는데 보니까 가짜였어. 왜?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위임장을 위조한 거야.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위임장 만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땅 팔았다. 이거 10억에 팔았다. 이게 무권대리지. 무권대리는 대부분 사문서 위조하고 사기로 걸려들어요. 속인 거예요. 상대방은. 그럼 병은
10억을 줬죠, 아들한테. 무권 대리 놈한테 10억을 줬죠. 그때 병은 갑에게 이 땅 등기 달라고요. 땅 등기 달라고 하나요, 못 하나요? 못하죠. 왜요? 무효니까. 왜 못해요? 무효인데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래? 할 수 없는 거죠. 무효 이거 무효니까. 얘가 등기 달라고 얘가 할 수 없고 얘는 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게 되면 추인하면 이게 유효로 바뀌네. 자, 그래서 책으로 들어올게요. 116페이지. 130조, 132조 조문 있죠. 음영 이렇게 색깔 들어간 조문 있죠. 그 조문 있는데 보도록 합니다. 130조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의 두 줄이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옮겨 적으면 무효다. 본인한테 무효다. 본인이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다. 효력이 없다. 옆에다 써도 돼. 효력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요구 못함. 적으세요. 병은 갑에게 뭐 못함?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을까요? 무효니까요. 그 다음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어려워요. 132조는. 132조는 거기다가 삼각형 하실게요. 삼각형은 많이 혼동한다는 거죠. 내면 60% 이상은 혼란이 생겨서 헷갈려 하세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따옴표 적으실까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추인은? 아빠가 추인한다는 걸 해야죠. 전달해야죠.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이 계약을 아들놈이 계약한 거를 본인이 추인하려고 그런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 연락을? 상대방한테. 누가? 본인이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상대방한테 못했어. 왜요? 창피해서. 내가 그래도 이 지역 전 국회의원이었는데 전에 국회의원이었는데 나하고 이 자식하고 경쟁관계였거든. 이놈하고 나하고. 하필이면 이 아들놈이 내 아들놈이 그 자식하고 이 땅 계약을 했어. 이 자식이. 그거를 본인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가서 추인한다고 연락하는 게 창피해서 본인이 병한테 못하고 누구한테? 아들한테 했어. 아들한테 추인한다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야 임마 네가 전달하라고. 아들 얘한테 추인한 거죠. 얘가 뭐라고요? 전달하라고. 추인하라고. 추인한 거를 얘한테 전달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무권대리인에게 했다. 이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거기다 적어보실까요? 위에다 뭐라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 뜻이에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한테 안 하고 이 무권대리인에게. 원래는 얘한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한다고 연락을 했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그 상대방에게 대항 못한다. 상대방에게 뭐를 못해요? 대항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추인을 했는데 확인했는데 누구한테 하면? 무권대리인한테 하면 얘한테 하면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 뭐라고? 추인했다는 거. 내가 추인했다는 거를 얘한테 주장을 못한다. 주장을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때의 별 두 개. 뭐를 알았어요? 상대방이 뭘 알았어요? 무권대리인한테 추인이 됐다는 거. 본인이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했다는 걸 누가 알면? 상대방에게 알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132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자, 이렇게 볼까요? 야, 원래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병에게,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창피해서 얘한테 못하고 무권대리인한테 했다. 아들놈한테. 그럼 추인을 안 한 거야? 한 거야 이게? 하긴 했는데 추인이라는 걸 하긴 했는데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한테 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법적으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이게 남아있죠. 그거를 우리 민법 132조가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우리 부부싸움 하게 되면,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 하게 되면 말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때 아빠가 물건 찾거나 넥타이 찾거나 와이셔츠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불편하죠. 그럼 누굴 불러? 애를 불러. 애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 애한테 야, 화해하자고 그래. 엄마한테 화해하자고 전달해줘. 그래서 아들놈한테 화해하자는 뜻을 전달을 한 거지. 그럼 화해하자는 말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는 뭘로 달렸느냐, 뭘로 해결을 하느냐. 아들놈이, 이 중간에 있는 아들놈이 전달을 했냐 안 했냐 이거지. 전달을 하면, 화해하자는 뜻을 뭐하면 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알게 될 거고요. 거꾸로 전달 안 하면 모를 거지.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 본인이 추인한다는 거래요. 추인한다는 걸 아들놈한테 했어. 아들놈한테 추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얘가 뭐 하자면 전달 안 하면요. 전달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전달 안 하면 모르지. 그럼 추인의 효력이 안 생겨. 추인하는 거 효력이 없는 거고, 거꾸로 얘가 어떻게 하면 전달하면 추인 효력이 생긴다. 이게 132조. 다음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한다는 거죠. 계약시에 소급한다의 별 5개요.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매매 계약을 1년 전에 했다. 1년 전에. 볼까요? 2017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이때 한 거고요. 추인은 언제 한 거냐면 2018년에 했어요. 2018년에. 추인은 이때 이루어지고 계약은 2017년 1년 전에 된 거죠. 1년 전에. 그럼 이 계약이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뀌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뀌죠. 언제부터? 2018년이 아니라 계약한 날로 소급한다는 거죠. 시계바늘을 되돌려가지고. 추인 시점부터가 아니라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일로 소급해서 이게 유효로 탈바꿈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로 돼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시부터. 계약시부터 유효로 탈바꿈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깰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3개를요. 130조, 132조, 133조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 조문을. 자, 그러면 본인의 추인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추인에 대해서. 먼저 추인, 의. 추인은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기억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를 확정적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다.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를 뭘로요? 확정적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가 뭐냐? 니은 법적 성질이요. 법적 성질의 별 하나. 이 추인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성권이에요. 추인은 성질. 형성권이다. 형성권. 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무효를 유효로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갑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이때 추인을 할 때, 아빠가 추인할 때는 얘한테,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권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의 동의를, 승낙을 얻어요? 필요 없어요. 승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갑이 추인한다. 나 이 아들이 계약한 거 내가 뭐 할 거야? 추인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얘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인은 형성권이다. 뭘 형성해요? 무효를 유효로. 그 다음 디귿의 동그라미, 디귿의 별 2개. 상대방이 누구냐? 추인의 상대는 누구냐? 원래 본인이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도 돼요? 아들한테도 되네. 그래서 추인은 병도 되고 을도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얘가 전달해 주면 돼, 전달을. 저 아들놈이. 아들이 전달하면 되고 전달 안 하면 꽝이고. 만약에 이 땅을요, 병이 사가지고 병이 또 팔아먹었다. 정한테. 이 정을 뭐라고 하느냐?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승계인. 그럼 이 땅이요, 상대방이 사가지고 다시 또 거래했다는 거지. 이렇게 또 거래가 됐다. 얘 승계인한테 땅 넘어갔죠. 그럼 본인이요, 이 본인 아빠가 누구한테 추인한다고 연락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한테. 승계인한테 추인한다고 연락하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승계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나 골라가지고 하면 돼. 아무나.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보통은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끝나는 건데 누구한테 해도 돼요? 무권대리인한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얘가 전달만 하면. 그래서 누구한테? 을에게. 을에게 한 추인은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있다. 을에게 해도 된다니고. 을에게. 이거 시험 잘 나와. 그래서 디귿에 있는 상대방을 읽어볼게요. 추인은 무권대리인한테 해도 되고요,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요,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 동그라미, 상대방 동그라미, 승계인의 동그라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아무나. 골라가지고 하면 돼. 아무나 골라서요. 꼭 기억할 거는 누구예요? 무권대리인한테 한 추인. 무권대리인한테 한 추인은 효력이 있나 없나? 효력이 있다. 오케이. 다만 보세요. 다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뭐한대요? 알지 못했다. 무슨 말? 전달 안 했다. 아들놈이 전달 안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음, 방식. 추인의 방식, 방법이죠. 방법. 추인은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말로 해도 되고요, 말로 명확하게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요. 묵시적으로 행동을 해도 돼요. 말로 하는 건 명시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아빠가 연락하면 되죠. 카톡으로 하면 되죠. 이 매매건을 내가 추인합니다. 오늘부로. 이 명시적으로 하면 되지.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묵시적으로. 여기 묵시적으로 왜 밑줄 자. 아들놈이 땅 팔았어요. 10억에. 아빠 땅을. 아들놈이 고난 없이. 돈을 쓰고 나서요. 10억 중에서 5억을 쓰고요. 5억은 지가 써버리고 도박도 하고 여자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렇게 5억은 쓰고 나머지 5억을 아버지한테 줬다고. 아버지한테 주는 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싸다구를 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할 수 없지 뭐. 네가 3대 독자인데 얘를 버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 알면서. 이게 무권대리로 저지른 거를 얘가 알면서 어떻게 했다고? 돈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렸다. 그 말은 묵시적으로 추인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다. 이런 정황을 알고요. 무권대리가 이렇게 저질렀다는 걸 알고요. 알고서 이거를 했다. 돈을 받아가지고 썼다. 이거는 추인을 했다는 거다. 어떻게? 묵시적으로. 그 시험 문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묵시적으로 추인해도 먹힌다. 조심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1번. 2번. 보통 추인할 때는 이 매매계약 전체를, 이 계약 전체를 추인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땅 팔아먹은 게 이게 여기 두 필지를 팔았다. 두 필지를 10억에 팔아넘겼다. 그럼 여기서 추인할 때는 어떻게 하죠? 두 필지 전체를 추인해줘야 되지. 두 필지 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한 거죠.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추인을 하고 한 필지는 뭐 할 때요? 나 추인 안 하겠다. 즉 일부만 추인할 때. 전체 추인이 아니라 뭐를? 일부만 추인할 때. 일부만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동의를 꼭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추인할 때. 또는 조건 붙일 때, 조건부 추인일 때. 조건을 붙였다는 거지. 조건을 붙였다. 아들이 계약했는데
양도세를요. 양도세를 네가 내주면 내가 추인할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그것도 상대방한테 꼭 동의를 받아라. 누구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요건이다. 그래,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아주 여러 번. 자, 그래 마지막이요. 116페이지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할 추인은 상대방의 뭐를요? 동의를 꼭 받아내야 된다. 별표. 거기 별 제기할게요. 그다음 우측에 보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거 있죠. 인정되는 거에 1번 볼까요? 묵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일부를 수령했다. 본인이 돈을 수령했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 거죠. 본인이 돈 수령했다. 인정한 거예요. 3번은요. 3번 동그라미 3번은요.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의주해서 매매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명도를 하고 10년간 이의제기 안 했다. 명도했다는 건 뭐예요? 땅을 넘겼다. 명도의 동그라미. 명도가 뭐예요? 본인이 이 땅을 상대방한테 넘겨줬다. 땅을 줬다는 건 뭐예요? 계약을 추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2번 보시면 밑에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이게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근데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거에 삼각형 해볼까요? 본인이 묵권 대리를 알고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사기쳤다는 걸 알고요. 이거 사고 쳤다는 걸 알고 장기간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자식이 사고 친 거 알고 냅뒀다. 방치한 거지 위에다 쓰대요. 오랜 기간 방치했다.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방법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인은 꼭 명시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다. 묵시적인 것도 먹히고 두 번째는요. 일부나 조건부 추인은 전제조건이 붙는다. 상대방의 동의라는 전제조건을 꼭 기억해라.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추인의 효과예요. 추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요? 무효였던 게 뭘로? 유효로 된다. 무효가 유효로. 언제부터? 계약 시부터. 처음부터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어요. 처음부터니까 언제죠? 계약 시부터. 무효가 뭐로? 유효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묵권 대리의 추인 그러면 몇 개가? 4개가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골라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출제를 해요. 4가지. 묵권 대리 추인 그러면 쟁점 4개. 이 4개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4개를. 책에다 써놓고 아니면 노트에다 써놓고 계속해서. 성질을 뭘로 본다? 형성권이다. 그래 승낙을 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일부 추인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하고. 그냥 추인할 때는 동의를 안 받지만 일부 추인하거나 조건부 추인은 동의를 받아요. 두 번째.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아무나다. 그래 묵권 대리인한테 한 거 효력 있다. 방법은요. 묵시적으로도 되고 일부 추인하는 거 되는데 이거는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효과는요. 추인을 하면 계약은 언제부터? 계약 시부터 유효로 된다. 시험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유효다. 추인한 날부터 유효다. 꽝이다.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자, 추인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 4개를 짚어보셨어요. 그 다음 이번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 거절하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거기다 적어서 확정무효로. 추인 거절 옆에다 결론이 뭐예요? 확정무효로 되는 거 확정무효로. 요것만 적어두시고 나머지 중요한 거 있거든요. 3번에다가는 옆에다가요. 심화과정에다가 다룰게. 심화과정에서. 그 3번에다가 심화과정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이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여기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사망한 거죠. 갑이 사망해버렸어요. 왜? 열받아가지고. 아들놈이 사고친 걸 알고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을이 아버지 뒤로 어떻게 하죠? 상속하게 되죠. 을이 상속을. 이때 벌어지는 재미난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를 따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방가로 이번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나오죠. 상대방. 자, 이게 본인 쪽에서는 추인하고 거절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남아있고 상대방은 선택지가 처리하고 최고의 선택지가 있죠. 요거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131조.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동그라미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따옴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최고의 동그라미.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두 줄 그어볼까요? 확답이 없었다. 확답이 있었어 없었어? 확답이 없으면 적어보세요. 뭘로 봐요? 추인 거절로 본다. 별 3개. 추인 거절의 별 3개예요. 추인으로 본다요? 거절로 본다요? 거절이에요. 거절. 민법 몇 주가? 131주가. 이때 상대방은 뭐예요? 선악불문이라고 적으세요. 선악불문이다. 거기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별 2개요. 다시 볼까요?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상대방 위에다가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선의가 아니라 선악 다 된다는 거죠. 선의여도 되고 악의여도 되고 얘한테 최고를 할 수 있다. 물어는 보지 물어는. 무권대리라는 걸 얘가 알면서 땅 샀어도 얘한테 물어는 보는 거지. 최고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답을 안 주면 얘가 답을 안 주면 뭘로요? 추인이 아니라 뭘로? 거절로 본다. 그게 131조의 결론. 그래 131조는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요. 누가요? 병이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최고를 했는데 뭐가 없으면?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뭘로? 거절로 된다. 병이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최고했어요. 최고를 했는데 뭐를 안 줘? 답이 없어. 답이 계속 침묵이야. 침묵. 답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침묵하는 거지. 누가요? 병이. 본인이 침묵하는 거. 그럼 뭘로? 거절로 된다. 거절로. 자, 이제 남은 게 철회입니다. 철회.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의 삼각형. 그 말은 뭐예요? 추인 전까지요. 얘가 추인을 하기 전에, 추인 총을 쏘기 전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누구한테?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따옴표.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철회를 전달하면 돼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때의 별 2개. 안때니까 뭐죠? 악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철회할 수 없다. 악이면 철회 못하고 언제만? 선의일 때만. 거기다 적으세요. 선의여야 철회할 수 있다. 그래 철선이라고 연결하세요. 옆에다 철선이만 철회가 된다. 악이면 철회를 못한다. 오케이 끝. 여기까지 되셨어요. 나머지 무권대리요. 나머지 무권대리는 심화 과정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4가지요. 무권대리의 기본 툴 4가지. 일단 유동적 무효라는 거. 무권대리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왜 유동적이에요?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본인의 추인에서는 쟁점이 몇 개? 4개다. 4개. 쟁점 4개. 그 다음 추인 거절하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확정 무효로 바뀌어요. 확정 무효로. 다음 상대방은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철회하고 뭐하고 있어요? 최고가 있어요. 이때 철회는 무조건 돼요? 제한이 있어요? 선의여야 돼요. 선의. 악이면 안 되고 선의여야 돼. 그것도 또 언제까지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그 다음 상대방의 최고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돼요. 왜? 물어는 보지 내가. 당신 말이야.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는 보지 물어는. 선악 다 되죠? 답장이 없으면 침묵하면 뭘로요? 거절로 된다. 오케이. 이래서 무권대리의 큰 구조가 됐어요. 큰 구조 4개가. 추인 거절. 상대방은 뭐? 철회, 최고 4개가 됐네요. 나머지만 2개 정도 남아있어요. 나머지 2개 정도만 마무리 지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래서 무권대리까지 연결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뒤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랑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면 본인이 기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뭘로 봐요? 추인으로 본다? 아니죠. 추인 거절이다. 거절. 131조 끝에. 무권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이항은 패스. 심화 과정에도 하고요. 3항 무권대리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맞죠? 추인은 누구한테요? 아무나에게. 무권대리인, 상대방, 그 다음에 써보세요. 승계인. 무권대리인한테 해도 되고요. 무권대리인한테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승계인한테 해도 된다. 전달만 하면 돼. 전달만.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다. 그리고 형성권이죠. 옆에다 형성권. 그 다음 5번 무권 대리 추인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오케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단 조심할 거는요. 일부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꼭 받아라. 그래서 무권 대리 마무리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 취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무효 취소로 다시 만나 뵐게요.